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에서 드디어 FSD 기술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나온다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나오게 되었습니다. FSD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일론 머스크는 FSD 구독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V9 버전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해당 버전이 괜찮다고 하면 FSD 구독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출시할 거라고 하였고 그 시기를 6월 말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V9 출시가 조금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FSD 구독 상품 역시 출시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FSD 구독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번 말하는 일론 타임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간 199달러의 FSD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격의 세금은 미포함이라고 하니 실제로 나가는 돈은 조금 더 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간 20만원 중반대를 내야 구독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부터 FSD의 가격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오르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FSD 기술은 지금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FSD의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다가 현재는 $10,000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흐름에 따라서 FSD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 가격 이외에 $10,000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000만원이 더 넘는데 아무래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말하기를 FSD의 가격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까워짐에 따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FSD의 가치는 아마 $100,00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아마 구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000 정도 하는데 이 가격의 10배면 이 당시에 가서 구매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정도로 정말 올라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칩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살펴보자면 하드웨어 0에서부터 하드웨어 2.5까지는 모빌아이 혹은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하여 오토파일럿을 구현하였습니다. 최초로 오토파일럿 기능은 하드웨어 1부터 장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하드웨어 2.0부터 들어왔습니다. 하드웨어 3부터는 테슬라가 직접 칩을 설계하여 오토파일럿을 구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기가 그 라이젠으로 유명한 짐 켈러가 설계하여 만든 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엔비디아의 칩에 비하여 21배의 성능을 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하긴 이전인 즉 하드웨어 3.0 버전 이전 테슬라 오너들도 역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0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 FSD를 한 번에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는 $10,000에 포함되어 있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하드웨어 업데이트 비용으로 $1,500가 더 들고 그게 아닌 오너들은 구독 비용인 $199만 내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FSD를 구독하는 것의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FSD 구독을 하는데 가격이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면 $199 내시면 되고 $99는 옛날부터 미리 FSD와 비슷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정도에 쓰여진 기사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러가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이때 구매한 사람의 경우는 현재 $99에 FSD 구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과연 $199를 월마다 내면서 구독을 해야 할지 혹은 한 번에 일시불로 $10,000를 내고 사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일 것입니다. 한국 오너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에서만 구독 서비스를 현재 출시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먼저 해보고 수익성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괜찮다면 그때 인근 국가인 캐나다 또 노르웨이 등 기타 국가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독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경우에는 최소 4.1년 동안 차를 타야만 합니다. 4.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이 아닐 수는 있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 될지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내가 차량을 판매하거나 테슬라 차량 보상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상 판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새 테슬라 차량이나 중고 테슬라 차량 구매에 대해 보상 판매를 위해 다른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내가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만약 모델 Y로 차량을 변경하고 싶으면 중고차 시장에 팔 수도 있지만 테슬라 회사에 직접 해당 차량을 적절한 가치에 팔고 추가 금액을 지불한 뒤에 모델 Y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혹시 내가 FSD를 구매했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어느 분이 트윗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상 판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1월에 모델 3에 대한 FSD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 Y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상 판매를 준비하던 도중 테슬라의 보상 판매 금액에 FSD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모델 Y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할 때 차액만큼은 또 지불해야 되고 FSD를 사용하려면 다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면 테슬라 보상 판매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고 FSD 역시 보상 판매 금액을 잡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상 판매 시 FSD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참 테슬라에서도 참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FSD를 구매하더라도 신규 테슬라 차량을 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구매한 FSD를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차의 자체의 작동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FSD 자체를 이전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여 구매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FSD 기능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할 때마다 이전에 FSD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또 FSD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자체에 FSD 기능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개인 간 차량을 팔 때만큼은 FSD 기능 또한 같이 묶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내가 구매한 FSD에 대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량을 거래할 때 FSD 판매도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뭔가 딜러를 거쳐서 판매된 차량은 테슬라 측에서 감시를 하다가 FSD를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 간 거래 말고 딜러를 통해 큰 돈을 주고 샀는데 FSD가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구매로 했을 때 단점은 테슬라 차량의 보상 판매를 할 때 내가 구매한 FSD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한 FSD 기능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판매할 때도 FSD 가치를 그대로 인증받는 것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차를 한 번 타고 오래 탄다고 하면 4.1년은 넘게 쓸 테고 그때부터는 손익분기점도 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짧게 탈 때는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일시불보단 구독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구독의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한 날부터 바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취소한 날의 달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차량을 보상 판매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구독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맞으나 $10,000까지 내면서까지 FSD를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모두 쉽게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직접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한번 경험해보긴 했으나 완벽하게 경험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독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199로 평생 구독하라면 쉽진 않지만 누구든지
한번 해볼까라는 정도의 접근성이 생겼습니다. 몇 달간 구독으로 경험을 해본 뒤에 $10,000의 가치가 있다더라 라고 판단한 뒤에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기술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은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게 되면서 제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마진율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FSD를 $10,000의 사람들이 일시불로 주고 사더라도 한 번의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매달 구매 가격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연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팔았더라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마진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FSD 구독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한 달씩 금액을 내고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연 처리를 하지 않고 매달 순수하게 수익으로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과 이익 창출 면에서 일시불로 구매한 것보다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FSD가 없는 테슬라 소유주는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 특정 퍼센트만 구독을 하더라도 당장 3분기 재무제표의 실적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단단해지면서 그로 인해 회사의 투자 등급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FSD 구독 경제로 인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FSD 구독이 생기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사야 할지 혹은 구독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텐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다입니다. 구독을 통해서 FSD라는 세상을 경험시켜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의 재무제표는 더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FSD라는 세상을 경험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FSD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FSD를 구독하지 않은 테슬라 오너들이 많습니다. 이번 구독을 통해 FSD 사용자를 더 늘릴 수 있고 늘리게 된다면 FSD의 완성도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됩니다. FSD의 완성도가 더 빨라져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또 로보택시가 더 빨리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모든 핵심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이 무서운 것이고 그 자율주행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 오너가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들이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FSD 구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무서운 회사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